퇴직 후 구박만 하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시작합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62세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제가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부 퇴직 후의 지옥 같은 일상. 오늘은 2008년 3월 10일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강태웅 씨, 올해 62세입니다. 한 달 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 생활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노후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태웅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깊은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역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 때문이었어요. 정미란 씨 60세입니다. 35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지만 지금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해요. 미란 씨는 남편이 퇴직한 후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다고, 용돈은 많이 달라고 한다고, 이제 쓸모없어졌다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태웅 씨가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째려보기만 할 뿐이에요. 특히 오늘 아침은 더욱 심했습니다. 태웅 씨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자 미란 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이제 매일 집에 있으니까 식비도 더 들고 전기료도 더 나온다고 푸념하더군요.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태웅 씨는 35년간 회사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어요. 두 아들 준석이와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준석이는 34세로 결혼해서 독립했고 준혁이는 31세로 아직 미혼이지만 따로 살고 있어요. 이제 부부만 남은 집에서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란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태웅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방해된다고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잔소리하고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눈치를 줘요. 가장 상처가 되는 건 미란 씨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만 된다고, 이제 용도 폐기된 것 같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더군요. 태웅 씨가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태웅 씨와 미란 씨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중매로 만난 사이라 연애 감정이 별로 없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보다는 의무감으로 지내왔습니다. 태웅 씨는 바쁜 회사 생활 핑계로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미란 씨는 그런 남편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만 사겨왔어요. 그런데 태웅 씨가 퇴직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마주봐야 하니까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미란 씨 입장에서는 35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부 결혼 생활의 한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웅 씨와 미란 씨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며 지냅니다. 태웅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간단히 먹고 미란 씨는 늦게 일어나서 따로 차려 먹어요. 미란 씨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태웅 씨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남편 흉을 보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용돈만 달라고 한다고, 이제 정말 짐덩어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란 씨가 친구에게 한 말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홀가분할지 모르겠다고,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여행이나 다닐 텐데 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태웅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웅 씨는 용기를 내어 미란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앞으로 둘이 어떻게 지낼 건지 서로 노력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35년 동안 이미 충분히 참았다고, 이제 와서 무슨 노력이냐며 비웃었습니다. 미란 씨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결혼 초기부터 태웅 씨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참고 산 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태용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5년간 자신이 뭘 위해 살아왔는지 허무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용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62세의 나이지만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는 태용 씨에게 더욱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주제에 돈만 달라고 한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여행 가는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태용 씨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35년간 충분히 참았으니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부 이혼의 결심. 2008년 6월 태용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조언했지만 태용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용 씨는 미란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62세 나이에 이혼해서 뭘 하려고 하냐며 누가 늙은 남자를 좋아하겠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용 씨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미란 씨도 진지해졌어요. 사실 자신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재산 정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집과 적금, 퇴직금 등을 반반 나누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들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큰아들 준석이는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체면상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둘째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겠냐며 부모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태용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5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았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요. 아들들도 결국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란 씨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62세 늙은이가 이혼해서 뭘 하겠냐며 어차피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을 거라고 저주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용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2008년 9월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용 씨는 집을 나와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5년간 살던 집을 떠나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부 새로운 만남.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용 씨는 혼자 사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용 씨는 우연히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대에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태용 씨가 주워서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서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55세로 태용 씨보다 7살 어렸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우아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태용 씨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서윤 씨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하더군요. 자녀는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용 씨는 자신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윤 씨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마트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용 씨는 서윤 씨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태용 씨는 용기를 내어 서윤 씨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서윤 씨는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용 씨는 35년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고, 서윤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태용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냐며,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잘된 일인 것 같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태용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감격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태용 씨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늦은 사랑의 시작. 2009년이 되면서 태용 씨와 서윤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용 씨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연인 같은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서윤 씨는 태용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서윤 씨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윤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62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며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서윤 씨도 태용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용 씨를 볼 때면 얼굴이 밝아졌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5년 동안 외롭게 지냈는데 태용 씨 덕분에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태용 씨는 서윤 씨에게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윤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태용 씨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어요. 태용 씨는 서윤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재혼을 제안했어요. 서윤 씨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복잡했어요. 준석이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찬성한다고 했지만 준혁이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태용 씨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윤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이런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2세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니까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6부 숨겨진 비밀의 발견. 재혼을 앞두고 준비를 하던 중 태용 씨는 서윤 씨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윤 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서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들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서윤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용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신과 치료 기록과 약물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태용 씨는 당황했지만 서윤 씨가 돌아오면서 급히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태용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혹시 다른 숨기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태용 씨는 조심스럽게 서윤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넌지시 떠봤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별일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태용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윤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 태용 씨는 서윤 씨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윤 씨가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 씨의 남편이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자살의 원인이었습니다. 서윤 씨의 심한 의처증과 감정 기복 때문에 남편이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서윤 씨가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결국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태용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서윤 씨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부 위기와 갈등. 진실을 알게 된 태용 씨는 서윤 씨와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을 미루자고 하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태용 씨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윤 씨는 태용 씨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며 추궁했습니다. 태용 씨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서윤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후 서윤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용 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고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심지어 태용 씨가 마트에서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태용 씨는 이런 서윤 씨의 모습을 보며 전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감시와 의심을 매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갔어요. 어느 날 밤, 서윤 씨가 태용 씨의 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전 남편도 자신을 떠났는데 태용 씨마저 떠나면 어떻게 살겠냐며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태용 씨도 마음이 아팠어요. 태용 씨는 서윤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최근의 행동들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서윤 씨를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윤 씨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캐고 다녔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태용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태용 씨를 위해서라면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부 진실과 새로운 시작. 서윤 씨는 약속대로 정신과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서윤 씨가 경계성 성격장애와 의처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꾸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용 씨는 서윤 씨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치료 과정을 지켜봤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서윤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용 씨에 대한 과도한 의심도 줄어들었고, 감정 조절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윤 씨는 태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전 남편도 잃고 태용 씨도 힘들게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태용 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용 씨도 서윤 씨의 변화를 보며 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윤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2009년 말,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규모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태용 씨는 63세, 서윤 씨는 56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젊은 연인 못지않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서윤 씨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아갔고, 태용 씨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가끔씩 서윤 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들들도 점차 새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서윤 씨가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태용 씨는 옛 아내 미란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미란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태용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윤 씨와 함께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서윤 씨와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태용 씨는 62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태용 씨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서윤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하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용 씨가 서윤 씨에게 말했어요. 35년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서윤 씨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정말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용 씨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었어요.